안녕하세요. 압구정 PH 피부과 권인호 원장입니다. 오늘은 얼굴에 보이는 색소질환에 대해 이야기해 보려고 합니다. 내원하시는 환자분들 중에 리프팅이나 여드름에 대한 피부 고민도 많지만 많은 분들의 피부 고민 중에 하나가 바로 색소입니다. 이게 주근깨인지 기미인지 검버섯인지 흑자인지 헷갈려 하시는 분들이 많습니다. 육안으로 봤을 때는 비슷해 보이지만 잘못 치료하게 되면 더 진해질 수 있기 때문에 색소 치료에서는 무엇보다 정확한 진단이 중요합니다. 그래서 오늘은 색소 질환이 무엇인지 그리고 어떤 종류가 있는지에 대해 제대로 구분해 드리려고 합니다. 그럼 오늘 색소 치료에 대해 이야기하기 전에 PH 피부과 좋아요와 구독 부탁드리겠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얼굴에 기미, 주근깨 외에 다양한 모양의 색깔의 색소성 피부 질환을 포괄하여 잡티라고 말씀하시는데 사실 잡티는 의학 용어는 아닙니다. 색소 질환이란 피부, 모발, 눈 또는 점막에 존재하는 멜라닌 색소의 양과 분포의 변화로 인해 발생하는 질환을 말합니다. 멜라닌은 피부의 색을 결정하는 주요 색소로 주로 멜라노사이트라는 세포에서 생성됩니다. 색소 질환은 멜라닌의 과도한 축적과 연관된 과색소 질환과 멜라닌의 감소 또는 결핍과 관련된 저색소 질환으로 크게 분류됩니다. 유전적 요인, 자외선 노출이나 염증 후 색소 침착과 같은 외부 자극, 그리고 임신과 경구 피임약과 같은 호르몬 변화 등이 이러한 색소 질환의 원인일 수 있습니다. 일단 오늘은 과색소 질환에 대해 국한하여 말씀드리고 백반증과 같은 저색소 질환은 다음 기회에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색소 질환은 멜라닌 색소의 분포 위치, 원인, 형태 등에 따라 여러 가지로 나눌 수 있는데 대표적으로 색소가 위치하는 깊이에 따라서 크게 세 가지 형태로 나눌 수 있습니다. 멜라닌 색소가 표피층에 과다 침착되거나 감소할 경우 표피형 색소 질환, 진피층 깊숙이 침착이 될 경우 진피형 색소 질환, 표피형과 진피형 색소가 동시에 존재하는 경우 혼합형 색소 질환, 이렇게 크게 세 가지 형태로 나눌 수 있습니다. 대표적인 표피층 색소 질환에는 주근깨, 검버섯, 흑자가 있습니다. 종류별로 생기는 원인이 다른데 먼저 주근깨는 유전적인 요인과 함께 자외선 노출로 멜라닌 세포가 과활성화되었을 때 생깁니다. 그래서 피부가 비교적 밝은 타입인 분들에서 잘 생기고 햇빛 노출 부위의 경계가 명확한 작은 갈색 반점의 형태로 보일 때 보통 주근깨라 진단합니다. 검버섯은 피부 노화로 인한 원인이 가장 크고 약간 두께감이 있게 튀어나와 보여 육안으로 구분하기 쉬운 편입니다. 그리고 얼굴 외에도 손등, 목 등 부위에도 생기며 나이가 들수록 개수가 증가할 수 있습니다. 그럼 흑자는 단순 흑자와 일반 흑자로 나눌 수 있는데 이에 대해 간단한 특징을 비교해서 설명드리자면 단순 흑자의 경우 자외선 노출과 관계없이 유전적 요인이 크며 20대의 젊은 층에서도 나타날 수 있습니다. 일반 흑자는 자외선 노출이 많으신 분들에서 주로 생기는데 그 이유가 자외선에 의해 피부의 멜라닌 색소가 과도하게 활성화되어 표피와 진피의 경계면의 변형이 동반된 멜라닌 세포가 증식되어 생기는 색소 질환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야외활동, 골프 많이 하시는 분들에게 특히 잘 생길 수 있고 40대 이상의 경우에는 노화로 인해 피부 재생 능력이 떨어지게 되면서 흑자가 더 쉽게 생기기도 합니다. 또 노화와 함께 점점 커질 수 있기 때문에 육안으로 보이는 단계에서 제거를 해주는 것이 좋습니다. 대표적인 진피층 색소 질환에는 오타모반, 에브넘 등이 있습니다. 오타모반은 선천적으로 멜라닌 세포 이상으로 생겨서 태어날 때부터 있거나 청소년 시기에 생길 가능성이 큽니다. 주로 눈 주위나 관자놀이, 광대의 위치에 넓게 생기고 갈색보다는 다소간 청색이 더 띄는 색소 질환입니다. 에브넘은 풀어서 설명드리면 후천성, 양측성, 오타양, 모반입니다. 20대 후반부터 30대 초반까지 생기는데 기미와 비슷하게 생겨서 헷갈리시는 분들이 있는데 에브넘은 연한 갈색에서 진한 갈색의 불규칙한 경계를 가지는 기미보다는 상대적으로 푸른색과 회색빛이 더 돌고 얼굴 양쪽으로 비교적 경계가 뚜렷한 모양으로 보이는 것이 특징입니다. 표피와 진피 모두의 색소가 혼재되어 올라온 경우를 혼합형이라 할 수 있고 상대적으로 더 장기간 치료가 필요할 수도 있습니다. 기미는 호르몬, 자외선 노출, 유전적인 요인으로 생기는데 얼굴 양쪽에 대칭적인 모습으로 넓게 분포하고 모양이 명확하지 않고 뺨, 광대, 관자, 코 주변으로 많이 생기는 편입니다. 그리고 염증 후 색소 침착이라고 해서 흔히들 여드름이나 상처로 인해 피부가 착색되는 경우를 말합니다. 여드름이 생겼거나 사라지는 중이나 손으로 잘못 압출하는 등 자극을 받은 후 멜라닌 세포가 진피층으로 이동해 생기는 색소 침착을 말합니다. 기미와 염증 후 색소 침착은 엄밀하게는 피부 표면에 멜라닌 색소가 침착되면 표피형, 피부 진피에 멜라닌 색소가 침착되면 진피형, 마지막으로 표피와 진피에 혼재되어 올라온 혼합형, 이렇게 세 가지로 구분할 수 있습니다.
이렇게 오늘 색소질환이 무엇이고 대표적으로 어떤 종류가 있는지 말씀드려봤습니다. 색소질환을 구분하는 것이 중요한 이유는 육안으로는 비슷해 보이지만 위치, 원인, 형태에 따라 또 치료 반응에 따라 결과가 다르기 때문입니다. 예를 들어 많은 분들이 헷갈려하시는 에브넘과 기미가 있는데 에브넘 치료에 사용하는 레이저 시술 방식으로 기미 치료를 시행하면 기미병변이 악화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색소는 환자 개인이 판단하여 치료를 선택하는 것보다 정확하게 의료진에게 진단받는 것이 정말 중요하고 개인 피부에 맞춰 맞춤 치료하시는 것이 반드시 필요합니다. 오늘은 이렇게 색소질환에 대해 자세히 말씀드려봤습니다. 평소 잡티, 색소에 대한 고민이 있으신 분들에게 많은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고 오늘 영상 끝까지 봐주셔서 감사합니다. 더 궁금하신 점 댓글로 남겨주시면 답변 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